헌법재판소에서는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요. 탄핵 소추안에 의결이 돼서 이제 헌재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탄핵 여부를 이제 헌재가 오늘 판결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사상 최초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지난 초에 이루어졌었고 그에 그렇습니다.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지금 안 검사의 어떤 손을 들어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면서 아마 오늘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이 안 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검사로서 당연 복직하게 되는데 결국 그 요성 씨 어떻게 보면은 간첩 사건을 증거를 조작했다. 그로 인해서 무효가 나오니까 무죄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보복성으로 몇 년 전에 어떻게 보면 기소 예대했던 사건을 제기해서 기소를 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검사로서의 어떤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렇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는 의결을 됐지만 그 의결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탄핵 반대 5 그리고 탄핵 찬성 4, 5대 4로 원래는 치열했네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의 어떤 그 정족수 미달로 해가지고 기각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조기현 변호사님 좀 천천히 좀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건이 이제 처음 불거진 거는 서울시 공무원 유성 씨 간첩 혐의 사건 이게 조작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다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2심에서 이제 모두 다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소권 남용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지난해 9월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었죠?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5대 4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그래요? 기각 의견을 냈던 5분 중에는 2분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법에 대한 판단은 6분이 하긴 한 겁니다. 다만 이제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봐서 5대 4의 기각이 난 거라는 걸 먼저 짚고요. 이 원래 사건은 소위 말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유성 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1심에서는 그 동생의 그 진술에 대해서 강압적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중대한 기록, 유성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인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랬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위조 범인을 밝히라는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외교 문제까지 확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 증거 위조 이걸 이유로 무죄가 났고요. 결국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즈음의 검찰이 2010년에 기소 유예됐던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들고 와서 유성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 배심원 재판을 했는데 무죄 나왔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바뀌었죠, 결론이. 그래서 대법원에서 2021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이미 사안이 경미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별개로 기소할 만하지 않다고 스스로 검찰이 판단했던 거였거든요. 이 부분을 기소한 것이 이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보복 기소다. 그래서 공소권이 남용됐다.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4조 또 공무원 의 성실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 의결한 겁니다. 그렇군요. 잘 정리해 주셨고요. 헌재는 검사의 위법 부당한 정도가 원래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있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헌법재판소 또 판단이 나왔는데요.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KBS 수신료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게 됐는데요. 그 분리징수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KBS 측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방송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만 기각이 된 겁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번 정부가 들어서 예. KBS 수신료를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전기 요금을 낼 때 그 예. 밑에 보면은 가구당 2,500원씩 KBS 수신료도 같이 그렇죠. 이렇게 같이 냈었죠. 본인이 그렇게 낸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던 그런 예. 과정이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관련되는 그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바꿔서 한전 요금은 전기 요금은 전기 요금으로 내고 예. KBS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예. KBS가 예. 이렇게 할 경우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된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지금까지 편의상 어떻게 보면 한전 요금에 이렇게 같이 넣어서 했던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한전이 KBS 어떤 수신료를 같이 내야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걸 나눈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나아가서 언론 출판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서로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야사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예. 야당에서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논의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식의 어떤 적시적 입장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분리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야당이 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KBS 측에서는 박민 사장 체제 이후에 헌법재판소 이 재판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은 시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거 외에 지금 전기료에서는 분리되는 것이 합헌이 됐고 이 부분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곧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오늘의 합헌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리징수 문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과 관련해서요. 안 검사 외에도 지금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의 탄핵 사건도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결국 기본적인 원칙은 그 법원 어떻게 보면 검찰은 이른바 준사법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각을 하면서도 일부 위법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했느냐 이 부분이 어떤 판단 실질적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안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건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요선 씨 관련된 사건도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2심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등 판단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파면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은 만만치는 않은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번 판결과 다른 판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기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손준석, 이정석 검사 탄핵 사건도 계류 중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좀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본인이 직접 위법한 거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니었고 재판의 어떤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해서 탄핵 소추가 결의된 건데요. 손준성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발 사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위법하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 사주 사건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미 형사 재판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헌재에서 이번에 이 안동환 검사의 사례와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6분의 헌법재판관이 이 사례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에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당시에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3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서 여야 공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 통화를 한 게 큰 문제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은폐 축소하기 위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부의 작태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통화한 내역은 지금 확인이 됐는데 통화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야는 일단 여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한 지휘권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당한 지휘권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뭐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판단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인데요. 실제 지금 그 헌병수사대 대장인 박 대령이 본인에 대한 어떤 인사 처분 그리고 본인이 이 어떤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관련돼서 이제 기소된 부분이 본인의 인권을 침해했다, 침해당했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는데 그 진정에 대한 결과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한 거는 나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내용은요? 결국 그 이종섭 장관의 지휘권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아주 상세한 판단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질적인 그 군 수사 사건에 관한 이첩 지휘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2023년 7월 30일 날 그때에 어떻게 보면 그 박 단장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수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포항에서 그 안동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보냈지만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그 킥스에 입력되기 전까지 이게 돌려받을 그 과정에서의 어떤 수사 지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법리적인 문제가 된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수사를 합니까?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사실상 밝혀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와 같은 특검법을 계속 지금 그 특검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조기현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여당에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그렇지 않죠. 군사구범법의 개정 취지가 분명합니다. 과거에 계속 있었던 군내 사망 사건이라든가 성폭력 사건이 지휘부에서 사건이 계속 왜곡되거나 진실 규명이 안 되는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에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군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군에 의해서 어떤 사망 사건이고 성폭력 사건인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즉시 민간으로 이첩하라는 거였거든요. 즉시 이첩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첩을 하는 데 있어서 할지 말지 어디까지 피의자로 특정할지에 대해서 지휘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거고요. 이종섭 장관은 더군다나 더 할 말이 없는 게 최초 결재를 했습니다. 이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하는 7월 31일에 안보 관련 대통령 주재 회의 그리고 8월 2일간 이 상간에 3일 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이첩됐던 기록을 회수해 오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직위 해제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겠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알겠습니다. 출발이 어디부터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 행위 자체의 이 직권남용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박정훈 조사단장이 처음에 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혐의를 적시해서 결재를 최종적으로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결재를 바꾼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 변호사님이 너무 상세하게 제대로 말씀했습니다. 예. 그 법 취지에 따르면은 예. 그렇게 잡고 박 단장이 수사를 할 것이 아니고 즉시 그 사건을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넘겼어야죠. 예. 그렇지 않고 본인한테 수사권도 없으면서 예. 끝까지 조사하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관계 조사 플러스 예. 본인 의견까지 해서 보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죠. 더불어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첩과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의 어떻게 보면 그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던 취지가 네.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건이 군 내에서 왜곡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그 민간 경찰로 넘겼어야 되는데 빨리 그거를 넘기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면 사실관계 조사했는 것만 넘기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사 의견, 수사 보고서 그것까지 넘길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 경찰의 어떤 그 수사에 따른 예. 판단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대통령하고 통화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지시를 했다면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이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결재한 문서를 다시 회수해 오고 예. 다른 결정을 한 결과가 결국에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 과정의 중심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예. 통화를 전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이 있었고요. 예. 또 그 사단장에 대한 복귀 명령이 예. 있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박정훈 단장이 수사했던 내용이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넘겼어야지 왜 의견을 달았냐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논리적 모순인데 그럴 거면 회수한 사건에서 8명 전체에 대한 혐의 사실 특정을 다 뺐어야지 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의견처럼 왜 지휘부가 이런 걸로 책임지면 어떻게 지휘하느냐는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단장 등 4명은 빠지고 대제당 등 하위급 간부 4명은 들어간 채로 갑니다. 예. 당초 이런 식의 문제였다고 하면 8명이 다 빠지고 기초 사실 자료만 넘어갔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지시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권력 남용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2018년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1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압수수색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수사를 그랬나요? 했던 검찰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서 예.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네. 이미 이 정도의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특검을 갈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공수처의 결과를 보면 된다는 것이 이 여당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원 판결 이슈부터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